애 낳고 집에 딱 돌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분유 타는 법입니다. 분유통 뒤에 조유 방법이 적혀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처음 직접 타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순간이 와요. 손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저도 첫째 때는 그냥 물에 분유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물 양이나 가루 양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변비가 오거나 반대로 너무 묽게 나오고 조금만 잘못 흔들어도 거품이 확 올라와서 결국 아기 배에 가스처럼 차더라고요. 그게 배앓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분유는 정해진 방식으로 타야 아기가 훨씬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어떻게 분유를 타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분유 타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게 느껴지고 문제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은 힙 분유를 먹이고 있어서 오늘 설명은 힙 분유를 기준으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분유 포트에 물을 100도로 한번 완전히 끓여준 다음 조유하기 적당한 온도로 식혀줄게요. 요즘 분유 포트는 원하는 온도로 자동 유지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보통 43도에서 45도 사이로 설정해 두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온도로 맞추는 이유는 아기에게 먹일 때 목표 온도를 40도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유를 타는 동안 살짝 식는 걸 감안해서 저는 43도에서 45도 사이로 맞춰둡니다. 그 다음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분유 타는 과정은 최대한 청결하게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건조 소독해둔 젖병을 꺼내서 준비해주세요. 젖병 안쪽에 물기가 없어야 분유가 뭉치지 않습니다. 이제 원하는 용량만큼 물을 받아줄 거예요. 분유 포트 아래에 젖병을 놓고 원하는 미리수를 설정해서 출수를 눌러줄게요. 버튼 한 번으로 설정해둔 양으로 정확하게 물이 담긴 걸 확인할 수 있죠. 힙 분유는 물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분유를 넣는 방식으로 타야 해요.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150ml를 타려고 한다면 물은 150ml 먼저 넣고 30ml 기준 스푼을 5스푼 넣으면 완성되는 분유 양이 170에서 180ml 정도가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완성된 최종 양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힙은 이렇게 타서 주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150ml라고 돼 있는데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은데 잘못한 거 아니야? 나머지 남은 거는 20ml 정도 버려야 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 다음 분유 스푼으로 분유를 계량해서 넣어줄 거예요. 물 150ml에는 힙 분유 기준으로 스푼 5스푼이에요. 힙은 이 한 스푼이 30ml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푼을 5번 떠서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스푼으로 뜬 분유를 평스푼으로 맞춰줘야 해요. 저는 분유를 해외 직구로 사다 보니까 종이 박스로 오는데 생각보다 사용감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밀키보트를 구매해서 분유를 옮겨 담아서 쓰고 있어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은 대부분 캔 타입이라서 스푼을 평평하게 긁기 좋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계량한 분유를 젖병 안으로 조심히 넣어주세요. 유산균이나 비타민 D를 같이 타서 먹이셔도 좋아요. 저희 집은 영아 전용 제품을 따로 사지 않고 온 가족이 먹는 유산균을 그대로 아기한테 또 먹이고 있어요. 비타민 D는 최근에는 말랑한 알약 형태로 된 제품을 먹고 있는데 둘째도 이가 나기 시작하니 살짝 이 근처에 대주면 알아서 톡 깨물어서 쪽 잘 빨아먹더라고요. 자, 이제 다음은 섞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위아래로 흔들면 거품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품이 그대로 아기 뱃속에 들어가면 가스가 차기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손으로 병을 잡고 비비듯이 굴려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거품 없이 정말 부드럽게 잘 섞여요. 이것도 너무 빨리 하면 거품이 좀 생기니까 부드럽게 비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분유 타기 끝입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한 번에 깔끔하게 녹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아기가 분유를 먹고 남은 양이 있거나 분유 탄 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까워도 그냥 버리고 새로 타서 주세요. 아기 입에 닿으면서 침이 닿으면 젖병 안에서 세균이 정말 빠르게 번식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아기 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아까워서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새로 타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분유 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뭐든 어렵지만 금방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번외로 제가 첫째 때랑 둘째 때 태도가 좀 바뀌었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때는 완전 무균실 육아모드였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열탕 소독 무조건 하고, 젖병 소독기 돌리고, 물량도 1mm도 오차 없이 맞추고, 스푼도 칼각으로 넣고, 모든 걸 기준치 그대로. 그런데 정작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순간에는 엄마 마음이 너무 급한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형 탈모까지 왔었잖아요. 너무 무리했던 거죠. 그런데 둘째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키우고 있어요. 우리 집엔 일단 지금 젖병 소독기가 아예 없어요. 젖병 세척기로 그냥 씻고 건조된 거 쓰거나 건조대에서 말린 거를 바로 쓰기도 하고요. 물량도 신생아 시기 지나고 나서는 10ml 정도 오차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분유 덜 떠지면 다음 스푼에 감으로 조금 더 떠서 보충하기도 하고, 급할 때는 정수기 물도 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키우는 둘째가 오히려 더 건강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적당한 환경이 오히려 아이 면역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위생적인 부분은 신경을 기본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편안하게 빡빡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째 육아하시는 부모님들께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잘 지키면 정말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 정말 모두 다 잘하고 계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또 아기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